네, 이번 시간에는 택배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누군가 오는 소리보다 택배 오는 소리가 반갑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택배를 이용하는 요즘인데요. 그만큼 택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고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분실과 파손, 그 다음이 이 지연, 배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전화를 걸어서 판매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 택배 표준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택배사와 소비자가 서로 택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택배 표준 약관을 중심으로 택배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를 분실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되도록 즉시 택배회사에 분실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발생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 중에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20조 2항 3항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택배 물품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훼손 시 중요한 일은 물품 훼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20조 1항입니다. 운송물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운송물이 훼손되어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20조 2항 2호의 내용입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20조 3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택배 운송물이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입니다. 택배를 기다리다가 싫어서 오프라인 마켓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택배에서 중요한 것이 신속인데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을 배송받기를 원했는데 이 날을 지나서야 배송이 된 경우에는 그 선물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의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 초과 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액 곱하기 50%를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20조 2항 3호의 내용입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20조 2항 3호의 규정입니다. 약관을 잘 알고 있고 약관대로 택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도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한 후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